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폭탄 클럽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조귀준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이게 카메라인가요? 네네네. 예찬이 안녕. 에꼴드밤이죠. 네, 에꼴이라는 게 학교죠, 불어로. 제가 잘 알죠? 네. 불어로 아침 인사 한번 해볼까요? 네, 봉주르, 네, 마담 무슈, 마드모제. 제가 이제 불어를 제2외국어로 고등학교 때 해서 그거만 합니다. 방금 이제 소개를 잘 해주셨는데 거짓말을 하셨네요. 제가 그렇게 바쁜 것도 아니고 대단한 사업자도 아닌데 티업을 높게 해주셔갖고 감사드리고요. 다른 놈 다 안 해도 난 한다라는 캐치프레이즈는 저의 스폰서이신 지난주에 500만 장자 이병진 사장님 오셨죠? 네. 저의 이제 스폰서님 되시는데 그분께서 그 옛날에 사업하실 때 다른 놈 다 안 해도 나는 한다라는 이제 문구로 사업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분의 일대기 때문에 그 말을 따라서 다른 놈 다 안 해도 난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3년을 잡고 30살 때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저의 강의 제목은 뉴스킨 사업 전업을 왜 하는지 궁금하지? 라고 김레지나 사장님께서 전달해 주셨는데 스텝 사장님이 오늘 아침에 주신 거는 다른 놈 반대할 때 전업을 왜 하는지 궁금하지? 뭐 이렇게 모셔갖고 헷갈렸습니다. 그러나 전업을 왜 했는지 궁금하니? 라는 이제 타이틀로 하라는 얘기를 알아듣고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 사실 제가 전업을 했는지 궁금하세요? 네. 궁금하세요? 네. 궁금하지 않을 것 같은데 저는 2000년 11월 말에 정확히 기억하는데 2000년 11월 30날 인터넷으로 이병진 사장님이 만드신 재택근무, 중국사업, 그 다음에 권리소득 이러한 문구로 연결되는 홈페이지를 보고 이분이 뭐 하는 분이지? 이분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이지? 라고 궁금해서 처음으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뉴스킨 사업을 하시는 스폰서님을 알게 됐고 뉴스킨이라는 회사를 그때 기억도 안 나지만 그때 그 그림 뭐 홈페이지 안에 이미지가 다 뉴스킨에 그리고 파마넥스, 빅플래닛에 관련된 그림 차트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마지막 슬라이드장에 당신은 꿈이 있습니까? 당신은 노후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라는 그 두 질문 때문에 궁금증이 일러서 저 이분을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연락하고 2번 어기고 1시간 늦게 3번째 이 선릉이라는 곳에 와서 사업 설명회를 듣고 그 뒤로 4개월을 검토한 후에 2001년 4월달 제가 전업을 바로 하게 됩니다. 그게 저의 이제 30살쯤에 뉴스킨을 만나게 된 계기고 뉴스킨 사업을 이렇게 선택하게 된 그런 이야기고요. 제가 전업을 4개월 바로 한 건 아니고 4개월 짧지 않은 기간. 저한테는 또 뭐 나름대로 이제 철저하게 검토한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선택을 했거든요. 4월달에 4개월 검토하고 화장품 연구원으로 일을 하다가 제가 그 미래를 생각하게 됐어요. 저의 선배들 모습을 보게 됐는데 그 모습들이 사실은 행복해 보였으면 나 연구직 천직이야 이거 계속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저의 선배들의 모습 그리고 제가 처한 이 환경들은 스트레스였습니다. 그리고 닮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찾았던 것 같아요. 30살 이후부터는 내가 평생 해야 될 일을 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그게 사실 이제 이 인터넷 검색하면서 재택근무라는 거 사이드 잡을 구하려고 검색을 했는데 뉴스킨 비즈니스가 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죠. 근데 그것이 다단계라는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 좋게 얘기해서 다단계에 대한 저의 인식은 어땠을까요? 안 좋아요. 네, 전혀 저는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했죠. 그것이 알고 싶다. 추적 60분, PD 수첩 이런 프로에 나오는 그런 정말 왜 저런 데 가갖고 대학생 저 친구들이 그렇게
남한테 피해주고 그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리는 삶을 사는 일을 할까? 이렇게 생각한 일이 다단계였던 거죠. 근데 이 누스킨 비즈니스를 알아보니까 다단계래요. 겁이 나서 사실은 이병진 사장님께 전화를 하고 약속을 어긴 게 바쁘다고 핑계를 댔지만 사실은 겁났습니다. 어디에 갇혀갖고 어디 끌려가서 이렇게 세뇌당하고 그런 일을 당할까봐 겁이 났던 거죠. 그리고 마음에서 선뜻 내키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꿈이 있습니까? 당신은 노후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이 두 질문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면서 내 꿈이 뭐였더라? 나는 노후가 준비되어 있나?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예스가 아니라 노였습니다. 그래서 전업을 했는데 전업을 한 데에는 저의 이제 어떤 기질적인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물을 먹을 때 지금은 건강상 미지근한 따뜻한 물을 먹지만 이전에는 누스킨 사업을 하기 전에는 찬물 아니면 뜨거운 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물이 미지근해야 돼? 그러니까 성향이 미지근한 거를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도 찬물, 시원한 물 아니면 아예 뜨거운 거. 미지근한 물은 어떻게 보면 합리화죠. 따르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현실에 딱 제가 이 누스킨 사업을 하자라고 검토하는 그 끝에 결정이 난 게 80점 줬습니다. 80점. 그러니까 100점 만점을 가지고 점수를 이렇게 누스킨 사업을 바라봤을 때 제가 솔직하게 4개월 검토하고 나서는 80점이 나오더라고요. 80점은 되겠다. 제품도 괜찮고 그리고 효과도 있고 그리고 돈도 된다 그러니까 그리고 리스크 없으니까 합법적이고 이런 것들을 따지고 보니까 이병진 사장님 저희 스폰서님이 얘기한 거를 바라봤을 때 80점. 그래서 제가 왜 선택을 했냐면요. 그 선배들 모습, 직장인 생활이 별로 닮고 싶지 않고 거기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내렸죠. 저 나름대로. 3년을 목표로 해서 이 사업을 한번 내 사업처럼 한번 해보자. 국제 사업도 된다고 하니까 한국만 바라보면 시장이 좁은데 중국 지금 55개국이죠. 그때는 30개국 조금 몇 개, 30여 개국 정도 됐는데 이병진 사장님께서 저에게 누스킨 사업을 하면 국제 사업을 할 수 있고 특히 중국 비즈니스가 가능하고 2003년에 중국이 오픈할 예정이다. 저는 2000년 11월 말 2001년도에 사업을 시작했는데 2년 뒤에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정확히 누스킨 차이나가 언제 오픈했습니까? 2003년 1월 8일 10시에 오픈했어요. 정확히 맞았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나중에 이제 시간이 흘러서 제가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참 객관적으로 그리고 본사의 어떤 이 방향대로 잘 회사가 지켜오고 사업이 진행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합리화시키지 않기 위해서 올인을 한 것 같아요. 투잡은 저한테는 두 가지 어떻게 보면 직장 다니면서 이 누스킨 사업을 하기에는 제 성향상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지금 저에게 누스킨 사업을 과거로 돌아가서 하라 그러면 전업을 하겠니? 라고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아니요. 저는 죽어도 전업 안 해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사실 이 교감 선생님, 교장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생각했던 대로 제가 강의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해본 사람 입장에서 전업을 하지 말고 투잡을 어느 정도 하면서 사업을 진행해 왔으면 개고생은 안 했을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 마음 아시겠어요? 네. 모르겠어요? 네. 이 말이 많이들 이제 뭐 들어서 아시겠지만 어떠한 상황이 처해졌을 때 그 상황 자체를 갖다가 바라보면서 문제라고 하는 사람과 다른 방향으로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그 해석하는 사람 이 두 부류 중에 어떤 사람이 더 발전적이고 위기를 극복할까요? 네, 그렇죠. 이 상황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시각. 다시 말해서 그 자세, 바라보는 그 자세가 어떤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랬습니다. 연구원 생활하면서 괜찮을 것 같다라는 주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왜 그거 계속하지? 좋지도 않고 이미지도 안 좋게 왜 다단계 피라미드 같은 누스킨 사업을 하니? 라고 친구들이 말렸고요. 그리고 저 지인들이 가족들이 엄청나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 반대 속에서 제가 선택한 거는 제가 정확히 4개월을 검토해서 이 회사가 정말 합법적이고 제품도 이 정도면 내가 들고 다니면서 장사를 할 정도로 아주 고품질이면서 가격 경쟁력이 있는데 왜 이런 건 모르고 그 밖에서 떠도는 다단계 사기 피라미드 이런 거에 연관지어서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라보는 거는 주변에 떠도는 헛소문들, 그냥 루머 같은 것들,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진짜가 아닌 가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저는 진짜를 본 거잖아요. 4개월 동안 여기 이병희 사장님께서 초대를 간간히 하셨어요. 저는 안 갔습니다. 혹시 가면 또 뭐 어디 또 이렇게 세뇌시킬까봐, 뭐 가둬놓고 뭐 할까봐, 저 나름대로 제가 관계된 그 연구원 선후배를 통해서 뉴스킨을 그 다음에 파마넥스를 알았던 거예요. 알아봤던 거죠. 그래서 점수를 80점을 줬던 거죠. 괜찮은 회사였거든요. 파마넥스도 정말 대단한 회사라는 것을 제 실험실 동기 서운캡슐에 다니는 그 친구를 통해서 이야기를 듣고 또 제가 전달한 뉴스킨의 제품들을 가지고 정말 좋은 효과를 봤다고 저한테 일주일 뒤 열흘 뒤에 고맙다고 너무 좋은 제품 전해줘서 고맙다 이런 이야기를 과정 중에 경험하면서 회사가 너무너무 괜찮다는 거를 저는 알게 됐고 그래서 선택한 건데 주변의 이야기 떠도는 가짜 이야기로 저를 갖다가 이제 바라보는 사람들 때문에 약간은 흔들렸지만 저의 그 정확한 그 어떤 검토한 기관들 거기서 회사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정확한 이야기 정보들을 바라본 거죠. 그래서 전업이 됐던 것 같고요. 이게 옛날 사진이에요. 여기 보면 2001년도 2001년도 4월에 전업을 하고 가을쯤에 이병진 사장님 산하 팀들 별로 없었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많지 않은데 그 가족 같은 그런 분들을 모시고 서해안에 마건포 해수욕장이라는 곳에 야유회를 갔어요. 1박 2일. 이 김영구 사장님이십니다. 천만장자. 장작대고 있고 옆에 제가 불 떼고 있으면서 요거 한 장이 있더라고요. 추억 속으로 저렇게 장작불 떼주면서 야 조기준 너 맥 잡아야 된다. 그래서 맥 잡고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 2001년도 11월 17일로 되는데 이게 도쿄 어느 그 해안가에 그 항구에서 찍었습니다. 이때 우수가 좀 차여 있죠. 내가 너무 늦게 시작한 거 아닌가? 2001년도 도쿄 돔에서 일본 컨벤션을 했는데요. 20대의 백만장자가 쏟아져 나오는 거를 제가 그 목도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30살. 10년이나 차이가 나는데 내가 한국 돌아가서 하는 게 맞나? 틀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박석범 사장님이십니다. 2002년도 9월 16일 2002년도 9월 16일이면 2001년도에 9.11 테러가 있었죠. 맞나요? 네. 그 다음 1년 뒤에 한번 그 테러 단체에서 리바이벌 그 테러를 한 번 더 한다고 막 소문이 났을 때예요. 근데 한국에서 컨벤션이 있다고 500명 정도가 미국행 비행기를 타고 간 거예요. 그리고 LA에 있는 LA에서 사시는 박석분 사장님 저택을 이제 투어를 하면서 이제 그랜드 캐년 들려서 간 거죠. 2천만 장자 박석분 사장님을 그때 뵀고요. 이병진 사장님이랑 그랜드 캐년 뒤에서 저 표정 지쳤습니다. 저는 아예 이제 안드로메다로 정신이 갔고요. 이병진 사장님은 그래도 1대니까 옆에 앉혀놓고 사진을 찍어준 거예요.
2002년 9월 16일. 그리고 이제 컨벤션 솔렉시티에 가서 컨벤션을 바라보면서 여기 계시는 사장님들 여자들이죠, 다. 남편들이 다 있거든요. 다 20대, 30대에 같이 사업을 했던 형제 라인 사장님이에요. 그래서 같이 이제 저 혼자니까 여기는 팀이고 낑겨서 라면도 얻어먹고 같이 이제 제가 붙어서 다닌 거죠. 이렇게 사실 컨벤션을 전업을 하고 일본 컨벤션, 미국 컨벤션 이 두 군데를 바로 갔습니다. 그때 무슨 얘기를 선배 사업자들이 했냐면 컨벤션을 가봐야 성공할 수 있다. 그리고 성공할 수 있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전업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이러한 그 가장 큰 시스템이라고 하는 컨벤션에 바로 연거퍼서 일본은 우리의 미래의 시장 그렇게 해서 갔고 미국은 언젠가 가야 되는 곳 근데 빨리 갈수록 좋다. 그래서 실제로 가서 본 거는 정말 피곤했어요. 그 피곤하고 힘들었지만 그 성공자들, 그 다음에 본사의 직원들, 임원들, 그리고 연구원들, 회사의 제품을 만드는 그런 모든 그 A부터 Z까지 누스케의 전부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이어서 저는 더 확신을 갖고 왔죠. 아, 잘했다. 여기는 2003년 1월 7일. 중국 오픈 언제 했다고요? 1월 8일. 그 전날에 상해 본사입니다. 상해 본사에서 그 옛날에 이병진 사장님께서 저에게 얘기해 주신 국제사업 가능하다. 돈 안 들이고 언어 가능하지 않아도 인맥 없어도 가능하다. 너 여기서 중국 사업 할 수 있어. 중국에서 왕서방 하나만 파트너로 생기면 노후 대안이 다 될 수 있다. 이런 어마어마한 그런 그 어떤 경제적인 걸 누릴 수 있다라는 비전을 주셨는데 진짜 상해 오픈을 그 중국을 오픈하고 하루 전날 가서 인증샷 찍은 거예요. 많은 사진이 있지만 저 혼자 그 1년, 2년 전에는 좀 수구렸는데 고개를 이렇게 좀 하고 막 갸우뚱거렸는데 좀 바라보고 이제 좀 뭔가 확신을 더 가지면서 해내야겠다라는 어떤 포부가 그리고 다짐이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요 사진 찍을 때, 본사를 볼 때. 그리고 와서는 이렇게 사장님들 늘 하시고 계시는 식스파에 정말 계신 사장님들 아시겠지만 너무너무 도전이 되는 여기 이 방에 계시는 이기재 사장님, 뭐 대전에 또 김지유 사장님 같은 분들, 뭐 제가 뭐 이렇게 댓글 달거나 뭐 이모티콘 뭐 이렇게 날리진 않지만 너무너무 도전을 받아요. 살아서 움직이는 계속 그냥 뭐 주변 상황이 안 좋고 좋고 나쁨을 떠나서 그냥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가시는 그 모습 볼 때 대단하죠. 콜드 저 그때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말복 더위에 정말 조끼까지 입고 누스킨이 있습니다. 알아보십시오. 누스킨인데요. 막 이러면서 다녔던 것 같아요. 초창기 때 이렇게 화장품 샵을 하는 대리점 사장님들이 팀이 돼갖고 전국을 누볐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다 돌아가셨죠. 여기 계신 분이 백만장자 이한배 사장님, 저의 1대 파트너. 하여튼 요 분들하고 추억이 참 많습니다. 서울, 대전, 대구, 부산까지 정말 누비고 다녔습니다. 요 사진이 요 때가 날짜가 안 나오지만 하여튼 그렇게 컨벤션 지나고 나서 이렇게 해왔고요. 이 새 이름이 뭔지 아세요? 예, 파랑새. 파랑새. 동화에 나오는 파랑새. 꿈과 희망을 주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겪으면서 팀이 짜여지는 걸 보고 이제 됐다라고 정말 부푼 그 어떤 그 희망에 찬 그림을 그렸거든요. 근데 우리 사업은 그렇지 않죠. 이 새들이 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죽었습니다. 이 새들이 다 이렇게 통유리창에 다 부닥쳐서 내진탕으로 다 죽는다 그래요, 요즘에. 그래서 그 고속도로 같은데, 도로 같은데 방음벽 세워놓으면 거기에 매 그림 같은 거, 맹수 그림 그려져 있죠. 우리 집안에 뭐 전원주택 사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놓으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조류를 보호하기 위해서. 곤줄박이, 박새, 그다음에 붉은 머리 오목눈이라는 새예요. 그래서 제가 완전히 새가 됐죠. 죽은 새가 정말
부푼 꿈을 가지고 팀이 생겼을 때 정말 잘 나갈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이 새의 이름은 뭔지 아세요? 그냥 맹수죠? 참매입니다. 참매. 제가 매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매 새끼도 키워봤고, 그래서 맹수의 어떤 어떤 카리스마? 이 새가 먹이를 잡기 위해서 하강할 때 시속 몇 킬로로 하강하냐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죠. 200km, 240km, 뭐 빠른 애들은 300km씩 내려간대요. 공이 100km만 넘어도 눈에 안 보이거든요. 투수가 던지는 우리 프로야구 선수들이 던지는 강속구가 150, 160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200km가 넘게끔 하강해서 낚아치죠. 얘 이름은 참매. 이 알고 보니까 북한의 국조류더라고요. 나라새. 얘의 새끼 보라매예요. 예, 공군을 상징하는. 그러니까 이 매를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집중. 그리고 이 가까이서 보면요, 이 매대가리가 너무 멋있어요. 그리고 이 눈이요, 이렇게 그 돋보기처럼 이렇게 확장이 돼요. 그래서 높인 곳에서 그 풀스베인이 쥐를 잡아먹을 때 눈알이, 눈동자가 작게 변해요. 그 정도로 집중한다는 거죠. 시력이 굉장히 좋죠. 민첩성. 그 다음에 이게 얘를 바라보면서 결단은 저렇게 해야 되는데, 물론 얘가 100% 먹잇감을 성취한다? 못해요. 10번 중에 5, 6번은 한 60% 이상, 70%는 실패하지만 그 한 번을 성공하기 위해서 계속 도전하는. 매를 보면서 저는 자꾸 이제 위기가 왔을 때, 그리고 슬럼프에 빠질 때 생각을 한 거예요. 새를 보면서. 얘 새 이름 뭔지 아세요? 뻐꾸기예요. 뻐꾸기 새끼예요. 얘는요. 붉은 머리, 오목눈이 아까 죽은 애. 진짜 이쁘거든요. 얘가 얘를 키우는 거예요. 그걸 탕란이라고 하죠. 탕란. 그 자기가 알을 안 낳고 남의 둥지에다 알 놓고 그 어미가 자기 새끼를 키우도록 하는 대표적인 게 뻐꾸기. 나쁜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게 종족 번식의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거에 대한 어떤 생태 기전을 보면. 제가 이걸 왜 했냐면, 이걸 바라보고 생각한 게, 저는 형제 라인들이 참 저에게 큰 도전이 됐습니다. 형제 라인. 지금 옆에 계신 분이 다 스폰서 파트너 관계는 아니시죠? 다 옆에 손잡고 가면 어깨 라인들이에요. 어깨 라인. 형제 라인. 저는 혼자 시작했고요. 저희 스폰서님은 방식이 뭐냐면, 이병재 사장님의 그 사업 방식은 사업 설명이에요. 사업 설명. 100% 사업 설명. 그게 너무도 이제 좋아 보여서 복제하려고 노력했죠. 근데 그게 복제가 안 됐고요. 데모를 해야 된다 라는 것을 제가 어느 날 깨닫고 데모 가방 들고, 그렇게 가방 자료를 들고 돌아다닌 거예요. 콜드를 하고. 그러니까 이병진 사장님의 스타일대로 따라가면 안 됐는데 제가 따라갔던 거고, 거기서 깨달은 것은 나 혼자지만 주변에 나와 같은 동지들, 친구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를 어느 날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형제 라인들한테 품앗이를 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줄 수 있는 거, 시행착오, 이런 건 하지 않으면 좋겠다 라는 그 노하우가 아닌 실패 경험담을 서로 공유하면서, 그리고 화장품에 대한 어떤 이제 전직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서투른 분들, 형제 라인들한테 도움이 요청이 오면 저는 밤 10시고 12시고 나가서 그 형제 라인들을 위해서 정말 좋은 그런 어떤 영향력을 끼쳐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게 그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안 좋을 수도 있을, 실패가 되는 그런 어떤 거에 제가 기름을 부을 수도 있었을 텐데, 대부분은 고맙다라는, 정말 그 정도로 도와줘서 고맙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사업을 했던 것 같아요. 뻐꾸기를 자기 새끼인 줄 알고 키워서 진짜 어느 날 보니까 머리를 먹을 정도로 입을 벌리면 이 정도인데도 정성스럽게 키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미련할 수도 있지만 이걸 사업적으로 바라보면 내가 내 파트너도 정말 잘 보살피고 후원해야 되지만 주변에 정말 연약한 형제 라인들을 위해서 정말 힘쓰면 된다. 내가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말 형제 라인들 사장님들 때문에 이 사업을 버텼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사업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갔던 식당 이름이 셰프 마딘이라는 이태리 식당이거든요. 거기에 이 마딘이 저는 불어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마디다라는 순 우리말이래요. 뜻이 뭐냐? 오랫동안 변함없다라는 의미가 있는 그 순 우리말이라고 하더라고요. 마딘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게 맞는 거더라고요. 마딘 사람. 마디다라는 뜻에는 또 찾아보니까 잘하는 속도가 더디다라는 게 있어요. 저는 사실 성공자 요즘에 이제 백만장자 티벨리트 사장님들 이렇게 보면 빨리 되시죠. 근데 저는 그거에 비하면 정말 지지리도 못나게 더디게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 저를 바라보면서 사업을 하면 아마 스폰서님들 별로 안 좋아하실 거예요. 저처럼 하지 마시고, 그러나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마디다라는 그 순 우리말처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승리할 수 있으니까, 이길 수 있으니까. 기술이 문제가 아니라 성실함이 좌우해요. 뭐든지. 스킬은 좋을 수 있습니다. 스킬. 부러울 수 있죠. 그러나 성실하면은 못 이긴다. 꾸준하면은 못 이긴다. 그래서 48 트레이닝 모듈에도 뭐가 있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 하지요. 그러나 즐기면서 계속하는 놈이 가장 무서운 놈입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즐기면서 꾸준하게 지속하는 거, 그 지속성에 이 뉴스키는 성공자들은 파트너 사장님들 또 후배 사업자들한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속성. 마지막입니다. 오늘 새 얘기 많이 하죠? 네. 새를 너무 좋아해서 제가 새를 요즘에 많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새 책을 읽고요. 새대가리라는 말이 부정적이잖아요. 근데 새대가리가 정말 천재에 가깝습니다. 아프리카의 그 어떤 새는 사람 애기들이 옹알옹알 하는 그 수준이 아니라 800개 정도의 단어를 구사할 줄 안돼요. 한 나라에 1000개의 단어를 알고 있으면 일반적인 회화가 가능한데 새가 800개를 알고 있다. 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새 대가리는 나쁜 대가리, 머리 나쁜 대가리가 아닙니다. 정말 희한한 그런 새들이 참 많습니다. 요 새 이름이 뭘까요? 아니에요. 아까는 파랑새인데 얘는 이름이 멋쟁이입니다. 새 이름이 멋쟁이에요. 멋쟁이 새예요. 폭탄클럽 에골드밤 2030 석세스 리더스 안에 사장님들이 요 새처럼 너무 이쁘죠? 그냥 실제로 보면 정말 이런 색깔이 나올까? 정말 창조주가 아닌 이상 이런 색깔은 만들 수가 없을 것 같은 그런 정말 찬란한 색깔이 있는 새가 요 멋쟁이 새예요. 사장님들이 정말로 1년 뒤, 2년 뒤, 3년 뒤에 뉴스킨에서 정말 멋있는 이 멋쟁이 새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앞으로 남은 그 2019년 화이팅 하시고요. 늘 좋은 일들 많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